안녕하세요. 준쌤 영어입니다. 오늘 볼 문법은요, 바로 접속사라는 문법입니다. 많이들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아주 쉬워질 거예요.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정준하 씨와 박명수 씨가 무한도전에서 짝을 이루었던 그 짝꿍 편이었어요. 이걸 가져왔던 이유는요, 바로 접속사의 역할은 짝꿍을 만들어준다, 짝꿍을 지어준다, 라는 역할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등위 접속사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등위 접속사는요,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짝꿍을 지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거나 매월 초에 이렇게 한 번씩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듣고서 뭔가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던 경험이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뉴스 기사의 한 장면을 가져와 봤는데, 지금 운동장에 나와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쭉 줄을 맞춰서 서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등위 접속사는 같은 학년끼리 나란히 양옆에 서 있을 수 있게끔, 학생들을 서 있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접속사. 그렇게 해서 같은 학년끼리 짝꿍을 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문을 좀 살펴볼 건데, 나란히 양옆에 단어와 단어끼리 혹은 구와 구끼리, 절과 절끼리를 짝꿍을 지어서 양옆에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등위 접속사인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를 영작하면 you and I, 또 치킨을 먹다, 유튜브를 보다라고 하는 단어의 덩어리들인 이 구를 연결을 잘 지어놨죠. and라는 등위 접속사. 또 한 번 절과 절은요, 이제 주어와 동사가 하나의 문장을 이룰 때 우린 절이라고 부르죠. 또 I watch YouTube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장을 접속사 and가 연결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단어와 단어끼리, 구와 구, 절과 절끼리가 잘 짝이 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관 접속사를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상관 접속사는 뭐냐면요, 우리 아까 봤었던 그 아침 조회하는 그 그림,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하는 그 그림에서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에 쫙 줄을 서서 같은 학년끼리 줄을 서 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같은 반끼리 줄을 서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거기서 또 관련된 학생들끼리 모이겠죠. 그래서 서로 관련된 학생들끼리 짝꿍을 지어주는 것이 바로 상관 접속사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피스타치오와 초콜릿 둘 다 좋아해. 그럼 지금요, 피스타치오, 초콜릿 둘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음식이라는 키워드들이 서로 관련된 이런 그 단어들이 짝을 이뤄서 하나의 문장 안에 쏙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구절을 활용해서 우리는 이렇게 영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 나뿐만 아니라 그 여자애도 두쫑구를 좋아해. 요즘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과 그 여자애라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관련을 지어준 거죠. 그래서 서로 관련이게끔 잘 짝을 지어줘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둘 다 두쫑구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으로 만들 때 Not only I, but also she likes it. 이렇게 이제 한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not only A but also B 할 때 결국에 여기까지가 다 주어잖아요. 주어 안에 명사가 이렇게 두 개나 들어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수일치를 어디에 하냐면요, 바로 두 번째 나온 이 B의 명사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주면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종속 접속사는요, 주절과 종속절을 짝꿍을 지어줄 겁니다. 이제는 단어나 구끼리 연결 짓지 않고요, 문장끼리만 짝을 지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적혀져 있죠. 주절은 뭐냐면 주인공이 되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좀 다소 밋밋한 주인공 문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종속절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런 그 밋밋한 주절에 잘 스며들어서 주절을 보충하려고 할 때, 그 밋밋한 주절에
더 설명을 보충해 주려고 할 때 종속절과 주절을 짝을 지어 줄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강조하려는 이 주인공의 문장이 밋밋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종속절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주절을 보충해 줄 거냐면 명사, 부사, 형용사 이 세 가지의 역할을 하면서 주절을 보충을 해줄 거예요. 자, 먼저 주절과 종속절을 짝꿍을 지어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두 번 할 말을요.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절과 절 모두 우리는 문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서로 다른 긴 문장들을 두 번 나눠서 말하기보다 한 번에 말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방금 봤던 것처럼 밋밋한 그 의미의 주절을 종속절이 보충해 주기 때문에 이 주절을 더욱더 우리는 강조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주절은 마치 떡볶이 같은 건데 떡볶이만 먹으면 조금 밋밋하고 뭔가 아쉬우니까 더 떡볶이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 위에 치즈를 얹어서 먹는 것처럼 그래서 치즈 떡볶이처럼 먹는 것처럼 주절과 종속절은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종속 접속사의 첫 번째 종류는 바로 명사절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명사절 접속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종속절을 명사처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명사절 접속사인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그것은 사실이야라고 하는 밋밋한 주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나는 예뻐라고 하는 한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카리나는 예쁘다는 게 사실이야 라고 하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밋밋한 주절을 더욱 더 보충 설명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 That Karina is pretty is true 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이때 쓰는 이 접속사는요. 명사절 접속사 대시입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저것이라는 의미의 지시대명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또 뭐 있냐면요. 지금처럼 이제 종속 접속사는요. 카리나 is pretty라고 하는 이 종속절을 이끌고서 맨 앞에서 이 문장은 이제 명사야 라는 걸 드러내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럴 때 카리나가 이쁘다는 것은 사실이야 is true 해서 이 형식짜리 문장이죠. 여기서 주절의 동사는 두 번째 나온 is고요. 첫 번째 나온 이 is는 종속절의 동사라는 걸 또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할 때 사실이다 라고 하는 말을 나는 먼저 말하면서 강조를 하고 싶을 경우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도 변경해서 말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알아. 이번에는 그것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문에서는 사실은 그것이야 라고 하는 주격 보어 자리에 또 이렇게 애매한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줄 거예요. 다 기존에 나왔던 예문대로 카리나는 예뻐라고 하는 어떤 정보를 문장 안에 쏙 넣어서 주절을 강조하고 주절을 보충을 해줄 때 이렇게 영작을 할 수가 있겠죠. I know that Karina is pretty. 또 하나는 The truth is that Karina is pretty. 지금처럼 문장을 명사로 만드는 명사절 접속사 대시 종속절을 잘 이끌고서 주절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명사절 접속사 대시였어요. 자, 예문을 먼저 보고서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녀는 누구야? 라고 할 때 Who is she? 라고 물음표를 붙여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문문의 어순이죠. 의문사 플러스 동사, 주어. 원래는 주어 플러스 동사의 어순이지만 동사를 먼저 쓰는 어순이 바로 의문사의 어순이었죠. 누구냐라는 그 의문의 표현을 가지고 싶을 때에 의문사 who를 맨 앞에 둠으로써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을 가지는데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그녀는 누군지가 궁금해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I wonder 이라는 표현을 앞에 두고 who she is 이렇게 영작 순서를 바꿔서 영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럴 때에는 어순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바뀌게 돼요. 자, 한 가지 더. 예제 2번을 보면 그녀는 와 라고 하는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does she come? 일반 동사의 come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의문문은 문장 맨 앞에 조동사의 do, does나 did를 나타내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이거를 간접 의문문 어순으로 바꿔보면 그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 라고 해도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I don't know whether she comes 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 whether 혹은 괄호쳐져 있는 이 if가 바로 지금 배우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고요. she comes라고 하는 종속절을 잘 이끌면서 그녀가 오는지 안 오는지라는 해석을 만들어내며 지금 문장에서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있네요. 또 한 가지, 내가 궁금한 것은 주어, 동사 이렇게 영작을 먼저 써놓고요. 뭐가 궁금하냐면 그녀가 오는지 안 오는지이다 라고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whether이 또 그녀가 오다라고 하는 문장을 이끌면서 오는지 안 오는지 라고 이제 해석이 바뀌게 되겠죠. 이번엔 목적어가 아닌 보어 역할을 하며 궁금한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간접 의문문의 어순들을 한번 봤는데요. 간접 의문문을 왜 쓰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간접 의문문을 쓰는 이유는 바로 묻는 의도를요. 직접적으로 물음표를 달아 물어보면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서도 간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누구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 혹은 알고 싶어. 등등의 다양한 표현들을 활용해서 상대를 배려하거나 혹은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끔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나타내게 돼요. 간접 의문문이었습니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이번엔 종속절을 부사로 나타내어서 주절을 보충 설명하고 주절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에 이 부사절 접속사를 쓰고요. 시간, 이유, 조건, 양보 이렇게 네 가지의 의미를 담아서 네 가지의 의미로 주절을 보충 설명해주고 싶을 때에 지금 보이는 부사절 접속사들을 써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문을 보면은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담은 종속절이 나는 잔다라고 하는 문장을 보충 설명해주면서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when he arrives home 이라는 문장 종속절이었고요. 앞에 나온 when이라고 하는 부사절 접속사는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 부사절 접속사라고 불러요. 자, 하나 더. 비가 오기 때문에 한번 끊어보면 나는 집에 머문다 라고 하는 이 주절을요. 집에 머무는 이유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기 때문에 라고 하는 because절이 주절과 한번 구분돼서 나와 있는 이유인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고요.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 그 조건을 종속절에서 드러낼 수 있게 됐죠. 열심히 공부하면, 그래서 영작하면 If you study hard, you will pass the exam. 주절에 대한 조건을 드러내고 있고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는 피곤했지만 계속 일했다. 계속 일했어요. 근데 비록 내가 피곤했을지라도 계속 일했다라고 계속 일했던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양보 부사절 접속사 although가 문장 종속절을 이끌면서 양보의 의미를 또 드러내고 있네요. 자, 특히 방금 봤던 두 가지 예문들을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예문은 시간 부사절 접속사 when이 이끄는 종속절과 또 조건 부사절 접속사 if가 이끄는 두 문장을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 주절의 시제는 I will sleep 미래 시제, 또 if절에서도 주절은 you will pass라고 하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제 일치가 되어 있지 않고 시간 부사절 접속사나 조건 부사절 접속사의 동사들은요. arrives 또는 study처럼 현재 시제로 써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자, 지금 첫 번째 예문을 봤을 때 집에 도착하기라고 하는 것은 종속절에 있는 그 의미인
집에 도착하기는 주절에 있는 잠을 잔다라는 미래 행동의 전제 조건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에요. 마치 잠을 잔다라는 미래 행동의 그 기준점으로서 집에 도착할 때를 나타내고 싶은 문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제를 he will arrive라고 미래 시제로 맞춰주지 않고요. 현재 시제로 그 기준점,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을 현재 시제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 나중에 시험을 합격할 것이라는 미래의 행동에 대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미래의 행동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현재 시제로 조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그리고 조건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이 주절과 시제가 다른 이유는 주절이 미래 시제를 나타낼 때 그 주절의 미래 행동에 대한 전제 조건, 기준점으로서 종속절을 현재 시제로 나타낸다라는 규칙을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세 번째 종속 접속사인 형용사절 접속사를 한번 볼게요. 형용사절 접속사의 역할은 문장을, 다시 말하면 종속절을 형용사로 쓰고 싶을 때에 그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문장을 형용사로 만들어주는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요. 그는 친절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문장이 있어요. 자, 이때 나는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을 주절로서 강조를 해보고 싶어요. 거기에다가 그는 친절하다고 하는 문장을 활용해서 보충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누구를요?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주인공 문장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두 번째 있는 문장을 종속절로 두어서 이 문장을 이제 우리는 형용사로서 써볼 거예요. 형용사로서 주절을 보충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밉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는 주절에서 어떤 명사를 강조할지를 반드시 찾아봐야겠죠. 주절에서는 준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둘은 지금 서로 같은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이것을 공통 관계에 있는 것을 찾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쓸 형용사절 접속사는요. 서로 다른 문장이지만 공통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이 접속사로 문장을 짝을 지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공통 관계를 찾았으니까 두 문장을 짝을 지어줄 건데요. 주절은 그대로 쓰되 종속절을 형용사로 쓸 거니까 그는 친절하다라는 말 대신 그가 친절한 이렇게 이제 말을 바꿔볼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공통 관계를 찾았을 때 이 두 문장을 합칠 때요. 중복되는 것을 우리는 과감하게 생략을 할 거예요. 하지만 주인공이 되는 이 문장에서의 준을 생략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종속절에 있는 그라고 하는 이 말을 생략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영어는 중복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냥 친절하다만 남고 이것을 친절한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문장이 되죠. 친절한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 왜 친절한이라는 말이 준을 꾸미고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주절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말은 주절에서의 공통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준을 종속절이 형용사가 되어 지금 꾸미는 문장으로 해석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영작했을 때 아래에 있는 문장처럼 영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준, who is kind, teaches English라는 문장이죠. 우리는 지금 주절에 꾸밈을 받고 있는 말을 바로 선행사라고 부를 거예요. 선행사는 꾸밈을 받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절에 있겠죠. 또 한 가지, 관계사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 쓴 이 후라는 걸 의미해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접속사를 배우고 있는데 왜 이름이 좀 달라졌냐면요. 우리는 지금 서로 다른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와 그는 친절하다라고 하는 두 문장에서 공통의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공통의 관계를 찾아야만이 우리는 한 문장으로
짝을 지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형용사절 접속사를 다른 말로 관계사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영작을 할 때에는 지금처럼 선행사 뒤에 관계사가 잘 붙어서 영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게 돼요. 자, 관계사는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가 있는데요. 관계 대명사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첫 번째 예문을 통해서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리고 그것은 배우고 싶다. 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문장에서 우리는 관계사를 통해서, 즉, 형용사절 접속사를 통해 서로 다른 두 문장을 짝을 잘 지어 볼 거예요. 나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이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주절로 한번 두어 볼 거고, 뒤에 있는 그 다른 문장을 종속절로 마치 형용사처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공통관계를 찾아야 하는데요. 주절에 있는 영어와 그것이 지금 서로 공통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것을 한번 생략을 시켜볼게요. 그리고 배우기 쉽다라고 하는 말을 형용사로 만들면 배우기 쉬운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죠. 주는 배우기 쉬운 영어를 가르친다. 그래서 종속절이 지금 파란색 형광펜 칠해진 것처럼 형용사처럼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주절에서 내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그 공통관계인 이 선행사를 영어로 두어서 영어를 꾸며주는 문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영작하게 되면은 June teaches English, which 혹은 that is easy to learn 이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종속절에서의 주어 공통관계는 it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which 혹은 that이라고 하는 지금 보이는 관계사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 it을 써야 할 자리를 대신에 which나 that을 썼다라고 해서 이 관계사의 이름은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대명사가 대신 쓰는 말이잖아요. it을 대신해서 쓴 관계사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면 됩니다. 첫 번째 봤던 예문과 지금 또 좀 다르게 생겼죠? 우리가 이전에서 봤었던 문장에 선행사는 준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나타낼 때 관계사 who를 쓰면 됐었는데 이번엔 사람이 아닐 경우에 잉글리시는 최소한 사물로 이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who가 아닌 which나 that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문을 또 보면요. 준은 영어를 가르친다. 그는 친절하다. 이번엔 준과 그가 공통관계인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준이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문장을 주절로 두어 볼게요. 그럼 이제 친절한 준은 영어를 가르친다 라는 한 문장으로 짝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걸 영작하면 준 that is kind teaches English 라는 문장으로 영작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봤던 예문과 또 좀 다르게 생겼죠. 선인사가 사람이라면 관계대명사를 who로 써야 하는데 왜 이번에 that을 썼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둘 다 사용 가능하다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관계대명사를 볼 건데요. 그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문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문장과 그는 친절하다. 앞에서 봤던 예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공통관계 준과 그를 찾았고 영어를 가르친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어서 첫 번째 문장을 주절로 한번 두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작을 할 수 있는데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는 친절하다. 사실 여기에 그리고라는 의미가 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주는 영어를 가르치고 그는 친절하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문은요. 친절한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 라고 말을 해왔는데 이번엔 친절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는 친절해 종속절의 의미를 그대로 생략 없이 드러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바로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생략 없이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계속적 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영작법이 좀 달라지거든요. June teaches English 해서 주절을 먼저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한번 쉼표로 종속절과 구분을 지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사는 여전히 공통관계에 있는 이 준이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람이라서 관계대명사 who is kind라고 하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사실은요, 여기에 쓰인 이 관계대명사 who, 계속적 용법의 who는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and he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문을 또 볼게요. 예제 4번. 준은 영어를 가르치고 그는 똑똑하다. 이런 서로 두루 문장이 있고요. 준과 그가 지금 공통 관계네요. 이번에도 계속적 용법으로 영작하면은 준은 영어를 가르치는데 그는 똑똑하기 때문이다. 이번엔 그리고 똑똑하다가 아닌 때문이라고 하는 이유를 드러낼 수도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절을 먼저 쓴 다음에 그는 똑똑하다라고 하는 말을 who is smart에서 계속적 용법으로 써놨어요. 자, 이제 이번엔 그래서 똑똑하다가 아니라 똑똑하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이유를 드러낼 수 있게 되고요. 사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쉼표 그리고 who의 이 계속적 용법에는 for he라고 하는 의미가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를 담은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for he라고도 풀어서 연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는요. 준은 영어를 가르친다. 또 그는 수학을 가르치지 않는다. 서로 살짝은 상반된 개념의 내용이 나왔고 일단 공통관계를 찾았을 때 계속적 용법으로 영작을 한다면 준은 영어를 가르치지만 그는 수학을 가르치지는 않는다라고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영작을 하게 되면 준 teaches English, who doesn't teach math 라고도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계속적 용법에 관계되면서 who가 품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바로 접속사 but과 주어 he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자면 계속적 용법은요. 꾸며주는 그 종속절을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려는 문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두 가지 용법들을 배웠는데 그 용법들을 비교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용법을 배우냐면요. 한정적 용법이라는 것과 계속적 용법이라는 두 가지 용법들을 배웠는데요. 뉘앙스가 사실 조금 달라서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친절한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 라고 하는 지금 이 용법은요. 한정적 용법이에요. 관계대명사에. 그러면 지금 이제 뉘앙스가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 명의 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준은 친절한 준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한정을 지어서 지금 이 준이 친절하다라고 지금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준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이 준은 친절해 라고 한정을 딱 지어서 보충 설명을 할 경우인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이 한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준들은 친절한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반면에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여태 봤던 그 계속적 용법의 예문이었고요. 주는 영어를 가르친다. 그리고 그는 친절하다. 라고 나타내는 게 그 계속적 용법의 그 영작법이었는데 쓰는 방법도 좀 달랐잖아요. 지금 계속적 용법의 뉘앙스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명 중에서 한 명을 특정 지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을 할 거라서 또 다른 이름의 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가정하지 않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이 친절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준에 대해서만 친절하다고 보충 설명을 할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정적 용법이라는 건 여러 명 중에서 하나를 말하고 싶을 때에는 한정적 용법을 쓰는 거고 계속적인 용법은 이미 우리가 정해 놓은 그 딱 한 사람, 세상에는 이 단 한 사람만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뉘앙스가 그래서 서로 좀 다른 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관계대명사로 바로 what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5번 문제를 함께 볼 건데요. 준과 준은 영어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이번에 그것은 배우고 싶다라는 문장과 짝을 이룰 건데 준이 아니라 영어와 그것이 지금 서로 공통관계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배우기 쉽다를 배우기 쉬운이라는 형용사로 만들어서 준은 배우기 쉬운 영어를 가르친다 라고 한 문장으로 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June teaches English 선행사가 English가 되고 관계 대명사는 which나 that으로 종속절을 이끌어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는 한 번 더 나아가서 선행사 영어를요, 그냥 배우기 쉬운 것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나타냈던 일반 명사인 그 선행사를요, 그냥 다른 대명사처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대명사로 그 의미를 숨겨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작할 수 있는데, 주는 배우기 쉬운 것을 가르친다 라고도 말을 바꿔서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때 영작은 June teaches what is easy to learn 이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what은요, 선행사 English와 관계대명사 which가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요, 명사절 접속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준 teaches가 주절의 주어 동사이고요. 결국에 뭘 가르치냐면 배우기 쉬운 것이라고 하는 명사를 teaches의 목적어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로서 뒤에 나오는 문장을 종속절을 이끌고서 하나의 명사처럼 목적어 자리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사의 두 번째 종류인 관계부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계부사는요, 총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소, 시간, 방법, 이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장소는 where, 시간은 when, 방법은 how, 그리고 이유는 why. 관계부사는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아파트가 있다. 나는 그곳에 산다. 그러면 아파트가 있다라는 말을 강조를 하기 위해 첫 번째 문장을 주절로 두고요. 공통관계를 찾으면 아파트와 그곳이 있네요.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합칠 때 종속절을 형용사로 만들려면 내가 사는 이라는 말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곳을 생략한 대신에 관계대명사를 또 써주겠죠. 그래서 나는 아파트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냐면 내가 사는 아파트가 있다 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짝을 지었습니다. 영작하면 There's an apartment which I live in 이라는 문장으로 영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종속절이 이렇게 생겼냐면요, 종속절을 그대로 한번 써봤을 때 I live in the place거든요. 여기서 place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I live in은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죠. place를 대신해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왔고요. 자, 근데 이제 전치사 in은요, 항상 뒤에 목적어로 그 명사를 뒤에 둡니다.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수식어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예문에서 in의 목적어는요, 더 이상 place가 아니고 위치가 되는 거예요. in의 목적어는요. 위치도 관계 대명사이고 대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in의 목적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in의 위치를요, 본인의 목적어를 찾아서 이 앞에다가 위치를 바꿔서 쓸 수도 있게 돼요. There's an apartment which I live 라고도 어순을 바꿔서 영작을 해도 해석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나눠서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in으로 끝내면 회화체에서 씁니다. 이제 보통 말할 때 쓰고요. 근데 이제 전치사 in을 앞으로 보내서 더욱 깔끔하게 문장을 쓰게 되면은 격식체에서 혹은 글을 쓸 때 많이 쓰이곤 합니다. 문어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뉘앙스가 좀 다를 뿐이지 해석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가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배울 관계부사 where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관계부사는요, 관계사의 일종으로서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선행사를 가져야 하고 종속절을 이끌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요. 형용사절 접속사의 역할은 똑같은데요. 한 가지 추가되는 특징이 뭐냐면요. 자, in which와 where는 해석이 다르지 않지만 딱 한눈에 봤을 때 아니면 우리가 문장을 각각 들어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그 장소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나요? 관계부사 where를 썼을 때에 더 그 장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보다 관계부사를 쓰게 되면 부사적인 그 의미를 더욱 강조할 수 있어서 관계부사를 쓰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부사가 4가지나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왜 where를 썼나요? 라고 한다면 의문사로서는 어디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선행사는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where과 가장 짝꿍이라서 이렇게 잘 어울려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관계부사는요, 지금처럼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낼 때 where, 또 어떤 시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그럼 when을 쓰겠구나, how, why도 같은 이유로 쓰겠구나 라는 규칙성을 하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볼게요. 그것이 그때이다 라고 하는 문장, 또 내가 너를 그때 처음 만났다. 이번에 그때끼리가 공통관계고 그것이 그때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주절로 더 볼게요. 그럼 뒤에 있는 종속절을 형용사로 만들면 그것이 그때이긴 한데 어떤 때냐면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때이다, 때이다 라고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걸 영작하면 That is the time. 구절은 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종속절을 이어 붙여주면 which I first met you at 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종속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I first met you at that time 이라고 영작이 될 거거든요. 그때라고 하는 이 말이 공통 관계잖아요. 그래서 that time을 생략시키고 나면 종속절은 at까지가 종속절이 되겠죠. I first met you at까지가. 그리고 that time을 대신한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which가 되어 종속절을 이끄는 문장으로 영작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전치사 at으로 끝내도 되지만 at which로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선행사가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전치사랑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을 경우 관계부사 when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미의 차이는 없으나 시간적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관계부사 when으로 쓰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볼 관계부사는 바로 관계부사 why, 이유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y를 한번 볼게요. 이것이 그 이유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고 나는 그 이유로 화가 났다. 저는 두 번째 있는 말을 종속절로 한번 더 볼게요. 공통관계를 찾으면 그 이유가 나오네요.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이렇게 되죠. 이것이 내가 화난 이유이다 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짝꿍을 만들 수 있고요. 영작을 해보면 This is the reason which I'm angry for 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종속절을 써보자면은 I am angry for that reason 일 거거든요. 여기서 that reason을 생략시키고 나니까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까지 해서 종속절이 쏙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전치사 for의 위치를 본인의 목적어 앞자리로 옮길 수도 있게 되고요. 이유를 나타내고 있고 선행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이기 때문에 관계부사 y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행사가 지금처럼 완벽히 장소, 시간, 방법, 이유 중에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 경우엔 관계부사를 생략시키고 그냥 종속절을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도 우리는 이것은 이유이다. 어떤 이유? 내가 화난 이유이다. 라고 관계부사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생략을 시키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죠. 긴 문장을 더욱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 how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방법이다. 또 그는 그 방법으로 풀었다. 그러면 그 방법 길이가 공통관계고요. 첫 번째 문장을 주절로 두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짝을 지을 수 있죠. 이것이 그가 풀었던 해결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걸 영작하면 This is the way. The way는 길이 아니라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죠. 선행사가 되었고 그 방법으로 풀었다. 그 말을 He solved the problem in 괄호치고 그 뒤에는 the way.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는 또 i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e way를 생략하고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앞자리에 온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를 연결을 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in which라고도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 또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를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데 이때의 문법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the way도 방법을 나타내고 how도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이중 구조를 띠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가지는 생략을 시켜야 하고 우리는 그래서 the way만 쓰거나 혹은 관계부사 how만 써서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배워본 접속사와 관계사에 대해서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으실 때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추첨을 통해서 100문제 예제 문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